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 어제 3%계 거의 하정우를 봤다. 김먹방. 김먹방을 어제. 아니, 김을 네. 제가 반찬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보통 이제 그 도시락김, 지금 기억김이면 도시락김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잖아요. 네. 저는 그 큰 봉지에 들어가 있는 그 김 있잖아요. 그렇죠. 한 10장씩 들어가 있는. 맞아, 그게 맞아. 보통 한 김밥 말 때. 두세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를 한 끼 다 먹어요. 이 큰 거를. 왜냐면은 밥을 다 먹고서도 네.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애기 입맛. 그래서 계속 그걸 먹어서 엄마한테 항상 혼나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김에 되게 진심이라서. 아니 근데 네. 요즘에 그 사실 흑백 요리사 이후에 김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져서. 역시 난 트렌드를 따라가네. 진짜 거기 이제 그 흑백 요리사 보면은 이렇게 들기름에 구워가지고 살짝 굽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래김. 네, 너무 그때 맛있죠. 이제 막 그 최현석 셰프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어떤 와, 이분이 김을 구워야 진짜 이게 다르다. 먹어보고 싶다. 네, 안 팔아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뭐 파시겠죠. 뭐 본인 그 레스토랑에서. 왠지 이제 나중에 제품화돼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런 요즘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김 자체가. 예. 김은 진짜 너무 좋은 음식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건강에도 당연히 상당히 좋고. 저평가돼 있는 음식이죠.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왜요? 요새 글로벌리하게 사실 일본의 김과 이거 미국 출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김 얘기 많이 하죠. 아침부터. 죄송해요. 또 혼나겠다. 일본의 김과 우리나라 김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본 김은 약간 달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더 질겨. 제가 또 김 판별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김은 바삭거림과 바삭거린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견조한데 또 질기지는 않고 또 우리는 약간 소금 간을 또 해서 그렇죠. 재래김 이렇게 만든.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다른 반찬 필요 없고요. 예, 김이고요. 김 중에서 김은 기억이 미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이게 상승을 이어가니까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여유 있습니다. 여유 없어요. 여유 없어요. 네, 여유 없는 날인 거 알죠? 맞아. 그러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3대 지수 먼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통해서 지금 방금 6시에 이제 장마감을 하면서 다우존스가 그냥 제자리 0%. 제자리로 왔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나스닥 1.5% 상승했고요. S&P 500 0.7%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어제는 5% 거의 6% 가까운 지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일부 조금 빠졌습니다. 0.37% 하락을 했는데 어제 너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어제 뭐 사실은 뭐 러셀 2000 지수도 많이 오르고 다 올랐죠. 다 올랐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나스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가 엄청나게 잘 갔습니다. 지금 애플 어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 2% 상승했고 엔비디아 상승했고요. AMD 뭐 인텔도 상승했고 퀄컴도 사실 좋은 후실적 발표를 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댓글창을 보니까 퀄컴 실적 발표 빨리 얘기해주지. 시간 관계상 제가 어제 뭐 말씀 못 드렸는데 대선 얘기하느라. 그래서 이제 어제 프리마켓에서 뭐 8%, 뭐 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뭐 상승세를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0.05% 하락을 하고 종가 기준으로. 자, 메타, 구글, 일라이릴리도 상승했고 테슬라 뭐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어제는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일부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크고 작은 기업들 보게 되면 뭐 실적 발표에 의해서 뭐 급등하는 종목 또는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는 빅테크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준이 이제 파월 FOMC 금리 인하 2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인터뷰 내용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확고한 의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보여줬는데 저는 뭐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여러 가지 인터뷰 상황에서 기자가 요거 이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가 기자 역할 할까요? 기자요? 네. 기자 역할 했어요. 트럼프가 사임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No. 아니 근데 사임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냥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안 하겠다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의장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안 하겠다라는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게 엄청난 또 밈을 만들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게 밈이 생기듯이
자, 오늘도 요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새롭게 선출된 후보가 사임하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트럼프죠. 결국엔 트럼프인데 아니라고 얘기를 근데 하게 전 되면서 궁금한 게 연준 의장은 뭐 나라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둬라 해도 관둔 근데 이제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맘대로 못 하나? 거기도 궁금하네. 네, 그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대통령에서 네, 그걸 아마 선임하는 걸로 제가 그쵸.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지 임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네, 그건 제가 혹시 아시는 분 찾아봐야 될 것 계시면 같고 댓글로 자, 올려주세요. 하여튼 뭐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 이제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핵심 헤드라인을 좀 보게 되면 헤드라인보다 좀 제가 오늘 좀 실적 발표랑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실적 발표 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뭐 나왔던 여러 지금의 어떤 수급의 이동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FMC 금리 인하 여파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4%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4.34%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또 7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가는 이러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네. 연준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중에 지명을 하고요. 임명 후에 4년 동안 임기 동안 재임을 하는 거래요.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 가능하고 2018년부터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임명이 됐으니까 4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재임을 한 거죠. 2026년까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뭐 자를 수 있다 없다 이 내용은 없어가지고. 예. 뭐 그러네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을 주면 뭐 자진으로 사임할 수도 있고. 근데 그쵸. 사임을 하겠냐 하면은 근데 안 하겠다. 난 계속 얘기해서, 하겠다. 난 계속 할 거야. 자, 이러한 이제 내 자리 소중해.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게 하나의 뭐 지금 시장에서 큰 약간의 불협화음인가 뭐 약간의 느낌이 들 정도의 강력한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싫어할 것 같았잖아요. 약간 왠지. 강력한 그런 좀 의견을 내비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다라고 지금 다들 댓글에 올려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빠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더티브라더스입니다.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 가이던스의 주가 32%대 급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커피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창립 이래 가장 큰 분기별 구독자 증가와 긍정적인 3분기 가이던스의 주가가 11%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스포츠 때문이에요? 네? 스포츠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생태계가 많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네. 최근에 예, 완전 저점인데 그 저점에서 지금 최근에 뭐 지난 분기 720만 명이 구독자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워너브라스의 디스커버리를 다 봤을 때 총 1억 1,0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진로그룹, 네. 네, 해주세요. 네. 진로그룹인데 3분기 예상치 상회한 호실적 발표에 주가가 24%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엘프뷰티인데 3분기 호실적 발표 연간 가이드에서 또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주가 18%대 급등을 했고요. 네. 자, 매치그룹은 요즘에 뭐 매치 틴더 네, 틴더 안 쓰시잖아요. 저는 그런 소개팅 앱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너 소개팅 앱 그런 거 쓰니 하면 근데 요새 많이 약간 쓴대요. 부끄러운 듯한 아니 근데 요새 그러니까 우리 제너레이션은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20대 친구들이 예, 엄청 많이 쓰고 예. 한대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나 그거 쓰는데 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네. 미국 친구들은 아예 없고요, 사실상. 그렇죠. 예, 약간 좀 아주 없고. 자유분방하죠. 예, 근데 이제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약간 너 그 틴더 쓰니? 이러면은 예. 뭔가 내가 잘못된 짓을 하는 것 같고. 사회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숨기고 아니, 막 그런 게 필요하면 있잖아요. 써야죠. 예, 하여튼 뭐 약간 국가별로 네. 문화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그런 아니 여러분 왜 그래요? 저한테 썼으면 시집 갔을 수도 있고 뭐 미혼이에요. 예, 틴더가 소개팅 앱인지 어떻게 할지도 아니 매번 이 매치그룹 얘기하는데 왜 몰라요? 진짜.
오늘 저 뭐 사형의 날인가요? 아, 네. 자, 매치 그룹 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자, 밖에 매출그룹. 빠졌습니다. 네, 지금 엇갈린 실적 발표가 나왔고 네. 실망스러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인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17%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앱러빈입니다. 3분기 호실적 발표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로 주가가 44%대 급등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오늘 모바일 기술 회사. 하도록 맞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 사실 지금 FMC다 뭐 대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약간 실적 발표가 약간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난 그런 부분이긴 한데 네.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나서 또 리비안, 유니티, 뭐 아리스타, 어펌 홀딩스, 뭐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뭐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준비한 내용으로 하고요. 제가 추후에 또 나중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랄프로렌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아마 이 브랜드 많은 분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일단 EPS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매출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해서 6%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이던스를 좀 보게 돼도 가이던스도 예상치가 2%에서 3%대 어떤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2025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5년 3%에서 4%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가이던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도 최근에 매출이 많이 빠졌었다. 뭐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다. 뭐 많이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EPS는 일단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크게 상회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대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1% 매출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도 49.8% 높은 그로스 마진율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가이던스도 지금 녹색불 들어왔죠. 녹색불 들어왔는데 EPS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또 상회하는 그러니까 상향 조정했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다 녹색이 들어왔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리프트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리프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일단 리프트 실적부터 주주죠? 먼저 네.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32% 상승했고요. EPS 시장 예상치에 상회했고요. 그리고 뭐 부킹, 뭐 예약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16%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괜찮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실적 발표를 보여줬고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도 또 상향을 했어요. 상향한 폭 자체가 워낙 높게 상향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어제도 뭐 프리마켓에서 20% 뭐 15%인가요? 뭐 넘게 하다가 오늘은 이제 더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최근에 이용자들이 많이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이던스도 뭐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뒤에 가서 조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RM입니다. ARM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 EPS 둘 다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이던스가 근데 약간 애매해요. 가이던스가 좀 애매한데 예상치가 지금 945밀리언 달러인데 지금 밴드 하단과 상단을 보게 되면 920밀리언 달러에서 97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노란불이 좀 들어왔다. 자, EPS 이게 매출이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어떤 중간에 이 밴드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중간값. 올렸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칩 생산 여러 가지 뭐 지속적인 이 반도체 기업이나 뭐 모바일 PC 할 거 없이 모든 이런 기업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ARM 같은 경우에는 또 절대적인 어떤 로열티 특히나 이 설계 부분에서 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던스에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뭐 약간 좀 애매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근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약간의 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가이던스를 보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ARM V9이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뭐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앞으로 더 성장이 있을 것이다. 뭐 자동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제품 통해서 뭐 효율, 뭐 에너지 효율성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고 비효율 효율성이 상상되고 있고 뭐 좋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조금은 시장의 예상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퀄컴입니다. 뭐 오늘 사실 퀄컴 보고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매출이 상승했고 EPS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예상치를 다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다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어요. 예, 가이던스도 뭐 거의 뭐 예상치가 거의 하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단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전부 다 녹색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 프리마켓에서 뭐 7% 8%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근데 본장에서 근데 빠졌어요. 예, 본장에서 그렇죠? 뭐 일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지 보면은 앞으로 뭐 ASML부터 TSMC부터 시작되는 이런 반도체 실적 발표, 네.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향후 미래에 대한 뭔가의 어떤 뭐 우려, 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분야, 특히나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뭐 물론 상승했지만 네. 최근 들어가지고 뭐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액보다 결제보다 매도액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실적 이제, 발표 기업 두 개가 있어서 간단하게 네.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어비앤비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급등하는데 실적 내용은 EPS는 약간 미스를 했는데 매출이 좀 비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보다 이제 앞으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희망 섞인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반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보이면서 급락세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 박 팀장의 네. 내가 말했제. 했제 그랬제 네. 시리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 이제 한 8분 남았는데 자, 뭐 리프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죠. 리프트 오늘 이제 사실 그 핀비즈를 보면요. 네. 저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사이트 그냥 한번 잠깐 좀 보실 텐데 요 핀비즈를 보시면 여기 제일 그 맨 앞에 화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들 네. 아마 요 뭐 하얀색 배경은 이제 뭐 이건 까만색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조금 내려오면요. 요 맵이 있어요. 네. 이 맵이 있고 바로 밑에 이렇게 보게 되면 메이저 뉴스라고 해서 네. 여기 보이죠. 네. 그 오늘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주인공들 특징주들. 네,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그 날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실상 맵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인공. 부분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녹색깔 엄청난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에 관련해서 최근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메이저 뉴스라고 되어 있어서 요 기업들을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했제 그랬제 시리즈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저거 리프트 뭐 하루 동안의 상승인 거잖아요. 오늘 저 오늘 거 찍은 거예요. 아까 제가 장중에 찍은 건데 뭐 그 외에 아까 앱 러빈 아까 44% 가까이 상승했다 그랬고 뭐 언더아머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진로우 뭐 이런 기업들 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라이프로는 5% 올랐고요. 팔란티어는 뭐 오늘 좀 빠졌고 그 외에 뭐 퀄컴, 뭐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메이저 뉴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리프트가 실적 발표하다 보니까 22.57% 정도 제가 장중에서 이렇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사실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리프트라는 기업을 오늘 제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건 끝났어. 제가 볼 때는 이제 네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고.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 그렇고요. 벌써 끝나요? 끝났다는 표현이 그렇고 네. 여기서 더 가냐 안 가냐는 전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리프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처럼 한다고 해서 돈을 번다는 절대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3프로TV 나오셔서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공부해야 될 거리가 많지만 네. 제가 그냥 미국 증시를 느끼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흘러간다. 어찌 보면 아주 교과서적인 합리적이죠.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실적에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 중에 가장 자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이 기업 자체가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적자였다가, 네. 뭐 극단적으로 해서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할 때거든요. 턴어라운드 할 때. 그러니까 이 적자 기업이 시장에서 너무 괜찮은데 아직 EPS가 마이너스고 매출 성장률은 막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적자인 상태. 하지만 이게 흑자로 전환되면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과거 테슬라를 기업을 볼 때도 뭐 망할 것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EPS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정말 랠리가 이어졌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버와 리프트 양대 산맥이라고 봤을 때 우버의 글로벌적인 점유율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미국에서 또 1위를 이제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미국 내에서 이제 투발주자, 그러니까 뭐 리프트죠, 결국에 리프트인데 지금 우버와 리프트의 여러 PER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율이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리프트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버가 저렇게 가는데 리프트가 너무 이거는 시총도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 뭐 여러 가지 저평가되지 않았나? 네,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요때 제가 이제 8월 뭐 9월 때 리프트가 너무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물론 뭐 일부 조정이 좀 있었던 흐름은 있었지만 저 정도 조정은 저 정도 아니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 때 네. 뭐 긍정적으로 나왔고 물론 그럼 과거의 실적 발표 이게 2라고 보입니다. 여기 밑에 네. 조금 2라고 어닝. 보이는데 이게 실적 발표예요. 네. 근데 이때 실적 발표 다 녹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그럼 주가가 왜 빠졌냐? 예, 물론 뭐 시기적인 부분도 있었고 예상치는 상회를 했지만 가이던스가 불분명할 때는 여기 예상치는 상회했을 때 이렇게 녹색이 들어오는데 가이던스가 불분명할 때는 여기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던스가 불분명할 때는 표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앞으로 저희 3분기 가이던스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녹색이라고 들어오는 게 뭐 매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기별 이제 실적이 괜찮다. 그다음에 가이던스를 제공하잖아요. 가이던스는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 뭐 일부 이렇게 훅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제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이던스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가이던스까지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과 가이던스가 둘 다 좋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23% 넘는 상승률도 보이기도 요거 했는데 여러분 핀비즈 들어가시면 요거 차트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일봉으로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오늘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리프트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너무 이제 숫자가 적은데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네. 뒤에 가서 제가 좀 잘라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엄청난 큰 영업 손실을 보이고 있다가 영업의 손실률 자체가 엄청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결국에 흑자 전환하는 그러한 모멘텀에서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나 오늘과 같은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 우리 실적의 힘을 봤을 때 예시가 팔란티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2022년 5월과 2023년 2월 사이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요 밑에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적과 EPS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왔던 거예요. 네. 하지만 가이던스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주가의 어떤 회복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가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그런 구간이 시작됐고 사실상 2023년 이제 1분기,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때가 괜찮았다라고 해서 1분기 때 발표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오. 예, 그때 당시에 흑자 전환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때가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6불에서 7불 사이였는데 이렇게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2022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엄청난 폭락장이었잖아요. 네. 이런 폭락장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만년 적자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한 분기별이니까 시장에서도 한번 좀 지켜보자. 그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보였는데 그 네. 다음 분기가 요때입니다. 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고 두 번째 동그라미 때부터 또 다시 분기별 흑자 전환하고 오히려 가이던스로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또 덮어 씌워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54불까지.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저점 대비해서 뭐 8배, 9배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과거 테슬라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회사가 괜찮고 어떤 메가 트렌드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적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가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좀 드라마틱한 그러한 상승을 보일 수 있고 팔란티어 예시로 보게 되면 한 번 그냥 잠깐 흑자 전환한 게 아니라 이 흑자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주가에 적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실적 재무제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매출이 늘고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네. 매출이 늘고 있는데 하지만 2021년, 2022년은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2024년 플러스로 전환되고 지금까지도 더 2배 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운대가 맞아야죠.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가 또 같이 운대가 맞다 보니까 네.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프트. 제가 분명히 적었어요. 종목 추천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종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을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주가가 확실하게 튀어 오를 때는 실적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맞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계속 늘고 있죠. 앞에 네. 숫자가 달라지고 있죠. 네.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엄청 났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의 팔란티어 재무제표 보는 거랑 비슷한데. 오. 근데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약 로보택시나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또 새로운 트렌드로 만약에 각광받게 되고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더 진심으로 그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서 여러 협업적인 이야기, 우버와 리프트 뭐 협업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 폭이 점점 네. 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내년 뭐 상반기가 될지 뭐 우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리프트를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를 주고 있는가 어떻게 네.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가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1분만 제가 빠르게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보다 오히려 2025년 주인공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저게 있다. 뭐예요? 요게 중국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 자주 얘기하네요. 어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예.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 뭐 하고 근데 저는 중국이 사실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다. 부양책에 대해서도. 중국 때리기를 미국이 엄청 할 텐데도 중국은 네. 내수에 의해서 어제 이 댓글창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됐는데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네라는 어떤 그러게요.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알아요. 과거에 2016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실 어찌 보면 새로운 거라고 보기가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자국 우선주의 다 과거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신선함을 주기는 저는 뭐 좀 제한적이다고 보고 오히려 지금 가장 신선한 거는 중국의 부양책이 아닐까? 그렇다 보면은 2025년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다른 곳에서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주택 매매가 상승했다라는 장기적인 어떤 불황을 겪고 나서 네.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10월이 수출 12.7% 성장했다. 예상치가 5%인데 12.7% 성장했다라는 것은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뭐 지켜봐야 될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중국은 난 절대 안 믿는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아예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저렇게 부양책에 의지가 있는데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알리바바의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역사적인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테무 때문에 주가의 어떤 견고한 흐름을 보였지만 핀도도도 마찬가지고 네. 징등닷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부 조정을 줬지만 지금 과거의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 약간의 좀 노려볼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보실 수도 있고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업핀테크 홀딩스예요. 미국에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러냐? 중국의 지금 부양책 자체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 서비스 플랫폼이 이 업핀테크 이 기업이다 보니까 또 주가가 너무나 자극적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지금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국내 투자자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빅테크는 매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 보게 되면 또 여러 ETF적으로 채권의 매수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뭐 일부 중국에 관련해서 또 곱하기 2는 절대 안 해요. 곱하기 3만 합니다. 이분들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의 뭔가 어떤 과도기에서 새로운 미 정부가 또 출범이 되면서
여러 어떤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국제 정치학적으로 여러 이제 방향을 볼 때 약간의 과도기 구간이 아닐까 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같이 뭐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프트 주주 그리고 네. 테슬라 주주였던 우리 박종훈 팀장의 종목 고르는 방법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와인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